자, 인지시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인지력과 인성력이다. 인공지능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인지력과 인성력이다. 인지력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두 번째,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는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중에서 무엇만 사용해 왔을까요? 주로 아는 것만, 지금 모든 학교가 다 아는 것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알아내는 것은 누가 해왔어요? 아주 소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솔직히 알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프로나 될까요? 1%? 말도 안 되죠. 100명에 1명인데 말 안 되죠. 100만 명에 1명? 아니 10만 명에 1명? 알아내는 것이 인간의 고유 능력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알아내는 능력을 사용 안 해왔을까요? 이유.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왜 안 가르쳐요? 지금은 왜 그럼 지금 왜 그럴까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핵심이 그거였어. 그때는 아는 것만 가지고도 격차가 있는 만큼 그 격차만큼 먹고 사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배우는 많이 아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많이 아는 것이 그냥 돈과 같은 거였어. 이퀄이었어. 아는 것이 힘이었어. 그때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딱 나타나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검색이 더 빠르고 묻기만 해도 답을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눈을 뜨고 그동안 알아내는 것을 해온 소수 누구들입니까? 다빈치 같은 사람들, 노벨상을 탄 사람들, 그리고 박사학위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 기술, 알아내는 기술, 그걸 이제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야. 원래 그 기술은 박사학위에서만 배우고 있잖아요. 알아내는 기술.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기술을 다른 말로는 가설 검증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00년에 데카르트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쓴 경우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인지력이 우리의 알아내는 능력,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교육감협회에서 나온 얘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파일을 저희가 좀 일찍 받았습니다. 실무협의 자료고 교육감 협의 자료인데 1번은 크게 다른 요구사항이고 이 부분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구체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건의 세종교육감협의회 도교육감, 시도교육감 정책연구 주제. 자, 여기 보십시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인재상과 핵심 역량 개념의 추상화로 인해서 학교별 적용하거나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성공 정착을 위해서 인재상과 핵심 역량 등 교육과정의 정책 근간을 이루는 개념에 대한 시도별로 이게 상의해서 정착을 어렵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6, 17년에 걸쳐서 2년간 조성을 하자. 기반을 조성하자. 이게 지금 의결 요청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책이죠. 공동연구 정책을 추진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됐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다시 2016 정책연구과제 공고 마감이 됐습니다. 뽑힌 거는 총 4개인데 그 중에 3개는 행정이고 여기 하나가 교육입니다. 같은 거죠. 세종하고. 그죠? 학력 개념 규명, 이 핵심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규명을 지금 이렇게 현재 학력 개념, 핵심 역량이라고 보십시오. 학력이라는 게 선언적 수준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가 이 핵심 역량을 들고 나섰는데 현재 우리는 그 방향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중앙정부나 뭐 기타 모든 곳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그렇지만 2015년에도 실패했고 보편적 방향을 넘어서지 못했고 영두삼이로 끝났고 결국 핵심 역량의 그냥 종류만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전부 시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말을 쓰고 있다. 각각 자기들의 말을 쓰고 있어서 개념이 없다는 거죠. 느낌이 오죠? 현장에서. 예. 무슨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거 그거 안 해요? 지금 그거 지금 그거 운영하자고 교육감 협의회에서 지금 제안을 낸 거예요. 말만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 연구 추진되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서 교육과 현장 교육과 본질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기존의 구학력 개념을 참학력, 신학력, 신장학 말만 하고 있고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업무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전부 이거를 회피하는. 왜? 아무리 기획을 해봐야 항상 똑같은 결과니까. 예, 거기 가면 이제 뒤로 와서 결과 안 나온 책임만 묻게 되는, 책임만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해야 된다. 현재 학력 개념을 돌파해낸 선진국 핀란드, 쿠바를 참조하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적용도 힘든 상태다. 그래서 이제 추진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이 연구에서 학력 개념을 규명한 다음에 교육과정, 학습 전략 등을 짜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래요? 예,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인 나라들을 연구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평가까지 만들자라는 것이 현재 제안입니다. 공부하는데 대충 연구소가 언제 2년 걸린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연구 결과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배경을 바꾸고 목적 바꾸고 현황 문제 핵심을 바꿔라. 그리고 추진 내용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가 먼저 설정돼야 된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이 역량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략을 개발해라 라고 제안서를 그쪽에 던져서 아마 참고가 됐어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현재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가 일찍 이 문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야 뭐 별다르게 할 건 없지만 해왔던 거니까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시대 핵심 역량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인지시대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론 체계를 다 잡았습니다. 원리형 교육이라는 체계로 잡고 원리형 교육 개념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목적에 대해서 일반적 목적과 원리형 교육의 목적들을 다 채우고 원리형 교육의 기초를 잡고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해당 항목들을 전부 세팅하고 교육 응용. 이 중에서 이제 바로 원리형 핵심 역량이 바로 데세코죠. 요겁니다. 현재 이 요소가 97년에 유엔에서 만든 규정인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이걸 최근에 받아들였죠.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 나오는 문서는 모두 이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지금 규명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겐 참 다행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그 인지시대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기사적 측면하고 현재 교육계 측면 그리고 저희 올용 교육이 연구해 왔던 측면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핵심 역량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고 있는 영역이 뭐냐? 바로 창의적 역할입니다.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그 안에서 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정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가치를 설정하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인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체스를 가장 잘 두는 팀은 누구일까요? 네, 체스를 해봤습니다.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과 컴퓨터가 게임을 했는데 결국 인간이 졌습니다. 방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장 잘 두는 사람과 체스에서 성공한 이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로봇을 한 팀으로 만들고 이 한 팀이 컴퓨터 한 대, 컴퓨터 10대, 100대도 좋고요. 이놈들과 사람과 컴퓨터를 한 팀으로 한 팀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과 컴퓨터가 한 팀이 된 팀이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해봅시다. 수영장 10m를 파라고 그러니까 손으로 가져간, 손 가져간 사람, 호미 가져간 사람, 삽 가져간 사람, 트랩, 여기, 뭐죠? 땅판, 굴착기 가져간 사람. 누가 잘하겠냐? 당연히 굴착기가 낫죠.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이 뽑아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 오늘 저기 보고서 써야 되는데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이런 거 좀 찾아봐. 네가 패턴 좀 짜봐.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사람이 보고 앉아서 기계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야, 이거 좀 더 찾아봐. 누가 더 잘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김정근 선생님 학교에서 컴퓨터 못 쓰면 당장 잘리자. 그죠? 컴퓨터를 못 쓴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데리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컴퓨터 데리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타이핑하는 거하고 몇 가지 이 UI들을 다룰 줄 알면 되죠. 인공지능 가지고 일하는 방법 아세요? 인공지능 데리고 일하는 방법 아시는 거? 코딩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기능이잖아요. 자, 인공지능을 데리고 일하는 것은 코딩은 기초 기술에 속해요. 인공지능을 데리고 일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컴퓨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친구예요. 지금 코타나, 시리 다 지금 대화하잖아요. 아직은 지금 수준이 좀 낮지만 앞으로 곧 아주 익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려는 목표가 있죠? 나 오늘 기획서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획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기준을 뭘로 설정할까? 이런 생각은 누가 하냐 이거지.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이 회사 매출을 올리는 것을 기획서를 쓸 때 필요한 기준이 뭐가 있지? 한번 다 찾아봐. 그러니까 얘가 주르르 찾아가지고 현재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기준은 마케팅적 관점, 자금적 관점, 기술적 관점 등등의 10가지가 존재합니다. 오, 잘했어. 그래, 제 1번이 뭐야? 그래, 맞아. 그럼 1번을 기준으로 삼자. 좋게, 1번. 이걸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가 못한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뭐 했는지 아세요? 검색하느라고 기준 찾느라고,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능력은. 인공지능을 데리고 일하는 능력은 뭐가 필요해요? 로직, 알고리즘, 일을 하는 알고리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로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강원대 총장 선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전략들을 짭니다. 전략들을 짜는데 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 무엇이 핵심 추진 방안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요소들을 가져올 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 전략을 추진 방안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넘어선 사고예요. 자, 핵심 전략을 짜려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자, 뭘 기준해? 네? 현재 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 봐요. 우리가 지금 네? 그렇죠.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 현재 그 말이죠.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위급한 일이 뭐냐 이거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위급한 일이 1번이 돼야 되고 중요한 일이 마지막 번이 돼야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의 로직, 이걸 로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할 줄 모르면 인공지능보다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 뭐 할 줄 알아요? 우리 학교에 필요한 자료 뽑아줘 그러면 그냥 전 세계 거 다 잡아다 몰아줄 수 있습니다. 순서 짜주면 순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잡는 사고들 그리고 로직을 잡는 사고들 이거 학교에서 언제 배워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계속 정보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어제 이제 수정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걸 펼쳤을 때 하위 요소는 뭐가 되어야지?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요소가 나와야 돼요. 아직 로봇이 이거 할 줄 알까요? 아마 이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로직을 먼저 그쪽에서 찾아서 로직을 줬어요. 이걸 해줬어요. 기본적인 거를.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만든 게 요거예요. 저한테 넘어왔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국 정말 다 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안 쓰고 처음부터 다 이 기준 잡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위 잡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위 잡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시 짭니다. 전 처음에 이거 다 짜왔길래 내가 그냥 검토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승인을 했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대학을 살리는데 올리온 인재 양성에 핵심을 두겠다. 이렇게 서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제가 그럼 올리온 대학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이번 공약을 전부 제 손으로 거의 다 짜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문자가.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기적의 인재 양성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 2, 3개월 넘게 걸릴 기획을 2-3시간 만에 완성하여 누수와 어류, 아까 중복과 누락을 잡아내시다니요. 우리 강원대생들이 그 기술을 배우면 탁월한 인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꿈꿔오신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과 인재 양성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올리온 그룹과 함께라면 강원대가 올리온 인재 양성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강원대를 아예 그냥
교육 과정에서도 모든 경영 혁신 시스템을 아예 도입해서 경영 전략, 교육 과정, 연구 전략, 산학 관련 모든 걸 다 지금 다 다시 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로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죠. 다행스럽게 이 총장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짜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상황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량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알아내는 능력이다. 뭘 알아내요? 현재 우리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걸 알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지시대의 핵심 역량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연구했던, 지금까지 연구했던 능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알아내는 것이다. 그 점 이제 핵심 역량이 다 통일된 거죠. 이번에 강원대 정말 모델로 정말 한번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2만 몇천 명 되거든요. 강원 춘천 캠퍼스, 삼척 캠퍼스, 독일 캠퍼스 3개를 강원대라고 부르는데 거기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교수를 전부 저희가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수가 지원을 하지 않겠죠. 지원자만 받아가지고 학생을 10명 내지 15명씩 관리체제로 그러면서 우리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연구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교수만 연구를 했죠. 학생이 2만 명이 연구를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교수에게 보너스를 주고 10명 단위로 관리를 1년씩 맡기고 대신에 그 관리를 중간 체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중간에 보고 컨설팅 다 해주고 그래서 관리 결과가 나온 사람에게는 보너스를 더 주고 해서 건물 짓는 예산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거 나왔는데 전부 중축, 신축 이거 뭐죠? 유세용 자금 사용이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어젯밤에 아주 정중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난 진짜 참여하고 싶지 않다. 진짜 위대한 스승 밑에 학교 시설도 없었고 여건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그렇지만 위대한 스승이 바로 위대한 제자를 만든 거 아니냐. 지금 학교 시설 전혀 문제 없다. 이 모든 돈을 교수와 학생에 투자해라. 그래서 교수가 10명씩 붙잡고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 현재 강원대가 학생 이탈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장학금 받는 애들이 전부 이탈이에요. 거의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이 돼요. 1년에. 학교 망하는 상황이죠. 교수가 학생들 붙잡고 한다면 학생이 누가 떠나겠냐. 두 번째, 우리 인지기술을 도입시켜 줄 테니까 교수가 학생을 관리해가지고 연구체제, 발전체제, 개발체제, 기획체제, 생산체제를 다 만들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부 자기 아이디어와 창업과 생각들을 발표하게 하자. 교수님이 좋아서 정말 그분은 강원대에서 자라고 강원대에서 지금까지 갔으니까 진심으로 이제 인정하고 함께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 4, 5년간에 걸친 그동안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어느 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보고 인정을 하는 거죠. 대학 하나를 접수하고 이어서 지금 대학들 다 무너져가고 있죠. 이렇게 대학들을 하나씩 살려간다면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노벨상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한쪽에서는 학교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교육부하고 연결을 해서 시스템을 파고 들어가서 아무튼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를 전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실험을 빨리 해서 아프리카는 결과 엄청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면 정말 멋진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겠나라는 꿈을 꾸고. 어떤 측면에서 아프리카가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교육에서 결과는요. 학생들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학원 다니고 지금 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요. 학교를 못 바꾸면 학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뭘 좀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아예 시도를 못 해요. 근데 거기는 교육과정 자유롭게 짤 수 있죠.
끝난 거 아니에요? 상황 끝난 거예요. 예, 완전 상황 끝난 거죠. 거기다 모든 정책 마음대로 짤 수 있잖아요. 예, 예. 교육부가 관리 안 해요, 지금 이제? 예, 예. 관리 안 하죠. 관리 안 하죠? 사립이니까. 사립이 안 하죠. 그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 그 연구의 대가 우리 김동원 팀장이 세계의 혁신 학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자료를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동원 팀장이 나와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대안교육의 방향의 세계의 혁신 학교들을 연구한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예, 연구에 정말 저게 연구구나, 이게 연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선 데이터를 정말 많이 수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정리 작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작업인데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박수로 한번.